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충남도지사인 안희정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오는 9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해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5차례 강제추행,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법정 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피해자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심판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에 언급한 10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 라며 안 전 지사의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위에서 보셨다시피 1심과 2심의 결과 차이는 명확한데요. 이 차이점은 바로 피해자인 김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의 유무로 1심과 2심의 결과가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1심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냥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희정과의 안 좋은 과정을 거친 후에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와 동행하여 와인바를 동행하고 평소 피해자 김 씨의 지인들에게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는 등 이른바 피해자로서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기존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피해자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2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안 전 지사의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판사가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이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사용된 후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위반이나 공공예산 편성 기준 등으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식백과에도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은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인 경우 여성이 피해자로서 처한 환경도 감안하고 이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끔찍한 경험을 다시 살려 이야기하는 사건 진술을 하는 동안 헷갈릴 수도 실수도 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말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피해자인 여성이 당한 그 공포스런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을 한다면 안 그래도 떠올리기 싫을 텐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일 텐데 웬만한 정신력 아니면 일정하게 진술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안 전 지사는 이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안 전 지사의 법정 구속형인 3년 6개월은 확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안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떨쳐온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형사사건으로서의 유죄 확정 선고는 안 전 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공직자 선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고 하니 3년 6개월을 살고 나와도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해요. 또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비서 김 씨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조원 여사가 최대 피해자가 아니냐 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요. 최근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 여사는 상하원 리조트에서의 피해자 김 씨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더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민 여사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은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내린 3년 6개월의 형량을 다시 선고하여 확정지을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따라서 이번 선고에서 민 여사의 진술은 배제가 되고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이번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서는 무엇보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더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옛날 어른들 말씀 참 새겨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남자들 예전부터 술 마시다 취해서 실수해서 인간관계 멀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혀 잘 못 놀려 말실수해서 망신당하고 허리띠 아무 데서나 풀어대서 방망이질 하고 다니다가 걸려서 몰매 맞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남자 이웃님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사 세웅지 말라고 좋을 때 있으면 좋은 대로 삼가고 나쁠 때 있으면 좋을 때 있겠지 하고 마음을 삼가고 다스려야 하는 게 인생인 것 같네요. 9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이하 전성협은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은 보통의 김지훈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너무 기쁘다며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훈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피해자다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선 안희정 사건 1심 판결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는 부분에 관하여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계는 속임수를 의미하는 단어이지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위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위력만이 문제된다. 위 조항은 감독자가 피감독자와 가늠하였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수단이 위계 또는 위력인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력으로 볼만한 언행이 무엇인지 밝혀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였던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에서도 위력과 관계없이 애정관계나 단순한 성충동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비서가 성관계를 이용하는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성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도지사라는 사실은 그가 헌법 제303조 제1항의 감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로부터 곧바로 위력이 있었다고 간주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김지은은 안희정의 어떠한 언행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주로 수행비서는 도지사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여서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에는 안희정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위력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가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안희정이 도지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그 추가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는 김지은의 인터뷰를 기준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전문심리위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는 그루밍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재판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인 여성에 대해 단기간에 길들이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전문직 성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루밍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려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면 사건 발생 당시에 심리 상태를 사후적으로 감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추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한 대중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안희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호소하여 김지은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김지은 쪽에서는 그것이 도지사의 위력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피해자 역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편견에 따라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당연히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안희정과 김지은은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행위도 적지 않게 하였다. 안희정은 김지은에게 다 잊으라와 같은 명령조의 문자를 보냈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김지은은 안희정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관계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당사자들이 말하지 않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대중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사건의 처벌 필요성에 몰두하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입법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